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장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요 며칠 환율 하향, 또 장기물 국채금리 하락세, 또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강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이 투자 심리는 코로나 확산세와 또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주식 투자 안에서도 안전 투자처인 미 증시, 또 중국보다는 우리 증시, 또 우리 증시 안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로 투심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 미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지만 오늘 삼전과 또 하이닉스 3거래일째 좀 상승 피로를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연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주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시각이 좀 무게가 실립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을 해서 코스피는 지금 장중 변동성이 심하지만 기관과 금융투자, 수급의 지수 상승부를 켰다가 또 연기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는 0.04%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 들어와서 1% 넘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정해서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요, 올해 계속해서 들이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거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본격 진출 소식에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입지가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악재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이 삼성전자보다는 TSMC에 더욱더 악재고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쟁사와 삼성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외부보다 내부에 더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TSMC에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이 악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도리어 TSMC의 체급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세계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디램과 랜드 가격 상승률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파운드리 부분의 계약 가격도 일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분기의 영업이익 또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에 대한 호재가 파운드리의 호황이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도 4분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하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석 달 만에 83,000원 선까지 회복했던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요 등락을 조금 거듭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0.6%가량 밀리면서 82,4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경기재개 대표주 항공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리오포닝주는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도 너무 내린 걸까요? 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을 받으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5%가량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31,000원 선을 회복한 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금 그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타 글로벌 항공사들보다 화물 사업으로 재빨리 변경을 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임 비용이 비싼 이 특수 화물 수송 비중
비중을 더욱더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1% 넘게 밀리면서 현재 전거래일보다 550원가량 빠진 36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들 중에 우리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 중에서는 바로 이제 내일 자회사 카카오뱅크의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를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이제 부여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고공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러한 신사업 투자에 대한 그런 투자 회수기가 지금 도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난달 이제 그 일반 공모 청약을 거쳐서 바로 내일 이제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해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자회사 사업군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러한 신사업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내일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바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자회사 이러한 지분가치 상승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한 차례 또 레벨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러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좀 슬로우했다는 점에서 이번 내일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재차 좀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한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향후에 뭐 카카오 증권이라든지 뭐 또 보험, 오프라인 결제 사업 쪽으로 이러한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그러한 또 모멘텀,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지금 자회사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앞둔 카카오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카카오의 매매 전략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감지올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는 뭐 보합권에서 지금 네. 오늘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4만 9천 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지난 6월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만 3천 원을 넘어선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 좀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짧게 지금 한 6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업종군들을 고루 담고 있는 기관, 그 중에서 HMM 함께 확인해 볼게요.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HMM은 올해 초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는 흠슬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죠. 그런데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개별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매도 잔고 종목에 HMM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다음으로 두 번째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다는 거에 베팅을 한 세력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개별 악재들이 겹치면서 아직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HMM의 전환 사채도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요. 목표 주가를요. 무려 27,000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 전망을 한 건데 현재 구간 그보다는 상단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39,450원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 0.13%가량 하락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2분기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던 1분기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2조를 넘어서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90%가량 상승했다는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석유화 그리고 첨단 소재 부품, 파만농 등 전체적으로 신산화 부분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고요. 2025년에는 총 430기가와트시 수준까지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터리 분리막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에 6조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인수합병을 비롯한 외부 협력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했네요. LG화학 오늘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합권에서 횡보성 움직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0.23%가량 밀리면서 85만 4천 원에서 현재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 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장기간 좀 부진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한 또 매력이 좀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또한 지금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고점에 대한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69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이러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제 디램과 하반기에도 낸드 가격은 상당히 좀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하반기에는 환율이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고, 여기에 또 서버 수요도 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미 좀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 즉 우려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반도체 업종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저점 11만 2,500원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주가가 좀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한 12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12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우선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이 완연하게 이탈되는 11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 4거래일째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지금 방향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오는 10월 배터리 사업을 독립회사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적 분할과 기업 공개 등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투자 매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분할 결정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총 18곳에서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13곳에서는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유지하는 등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분할 결정 이전인 2일 25만 6천 원이었던 주가는 현재 구간 24만 원도 내어준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나 낙폭이 굉장히 깊은데요. 2%가량 넘게 밀리면서 24만 8,5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한 종목 함께 살펴보죠.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2분기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1,295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81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50%가량 줄어든 실적을 발표했죠. 아무래도 6월 말 오딘의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건데요. 하지만 오딘이 출시가 된 이후에 국내 양대 앱 마켓 매출 순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실적은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증권가의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오딘은요, 출시 19일 만에 누적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신작도 계속해서 나올 전망입니다. 내년까지 1년 동안 총 10개의 신작이 국내외에서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개인의 순 매수세에 힘입어서 1%대 오른 현재 구간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어 있습니다. 윗골이 살짝 달긴 했지만 여전히 900원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84,300원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역 사거리 지나면 카카오게임즈 오딘 신작에 대한 그 전광판 보면서 야, 돈 많이 쓰는구나 했는데 역시나 그 여파도 있어 보이고요. SK이노베이션 사실 이게 물적 분할 얘기 뭐 있었지만 이렇게 너무 빨리 지금 발표된 게 아닌가 싶어서 주가 회복할 시간을 좀 뺏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 전문께서는 어떤 종목 짚고 계신가요? 네, 중에서는 역시나 좀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증권가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탑픽으로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많이 꼽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가는 뭐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지금 이번 2분기에도 역시나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요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이러한 양극재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모멘텀이 지금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바로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전기차 부분 쪽에서 양극재 지금 증설 효과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해 지금 뭐 계속해서 장기가 좀 이어졌었던 주요 고객사들인 LG화학과 뭐 SK이노베이션의 이러한 분쟁 같은 경우에도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2차 전지 기업들의 이제 공장 지금 증설 모멘텀, 증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러한 양극재를 좀 증설하면서 한 단계 재차 이제 성장성이 좀 레벨업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 그래요. 점이 네. 바로 이러한 근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 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한 30만 원대 한 중후반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만 원대 초반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좀 현재가 29만 4천 원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 지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현재 시점에서 좀 한 10% 이상 업사이드 기대한 33만 원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2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시총 2위 국권이 지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용 과장 분석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자, 유리나 캐스터 오늘도 화이팅! 파이팅! 네, 아주 그 붉은 의상이 오늘 시장에 빨간색과 어울리는데 코스피는 지금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외국인 참 변심이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 양시장의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반갑다 외국인을 외쳤던 어제와는 달리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이네요. 시황센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정책과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움직임 보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들 하나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면서 탐색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요.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 짙게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장 초반에 미증시 영향 보이다가 요즘 들어 장중 중국에 연동하고 있는 움직임들 나타나는데요. 개별적인 흐름들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기관에서 강렬하게 2,800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로 전환한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성장성 있는 쪽으로 매기 쏠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강세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1060선을 지금 돌파 가능할지는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수급 주체들 점검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 사모펀드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확인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특징 업종 종목도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자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들로 묶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지만요. 관련해서 종목군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코세스 삼성전자 메타버스 합류 소식으로 인해서 이거래일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SAMT 그리고 삼지전자, 삼성전자의 무진전자 반도체 유통사업권이 이관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세 나타납니다. 29%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지전자 역시도 두 자릿수대 급등 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이텍 같은 경우 삼성 갤럭시 언팩 수혜주로 좀 부각받고 있죠. 따라서 양봉권 플레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그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글로벌 백신 허브화로 인해서 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바이오주 뽑을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좋았는데 다시 하락 전환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아즈텍 WB는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른 모습 집계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감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 주목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 오늘장 간판주, 간판을 걸어놓은 종목의 선정 이유, 그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앵커님 얘기하셨던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오늘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근데 지금 호재도 있고 많이 오른 또 압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이 크게 나오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실적 서프라이즈고요. 하반기에는 또 기대하고 있는 노바백스 관련된 쪽에 한 4천만 도즈 생산의 효과까지 가세한다라고 되면 실적 당연히 좋겠죠. 게다가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백신 파운드리 지금도 또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종목들 오늘 녹십자부터 관련주들 또 강하게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체 백신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임상 일상 결과가 이번 달 안으로 한번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용을 그래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코로나19를 계속 안고 살아야 되게 되면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가 보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과 함께 변화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올해 연말이면 3상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한국의 식약처의 허가를 앞둬야 되는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된다. 특히
대조군을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이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큼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이어지게 되면 어떤 허가도 해주겠죠. 그러면 또 국내 백신에 대한 효과도 같이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17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는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R 한 35배, 한 40배 밑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은 가격까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 또 백신이라는 흐름들까지 같이 가게 되면 아마 변동성은 커질 텐데 눌림 목대 저점을 한번 잘 잡아보게 되면 기대감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장 간판주로 좀 주목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 짚고 계신지 전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와 그리고 메타버스에 좀 집중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쪽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SMCNC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간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카카오의 인수설이 얘기가 나왔었다가 뭐 CJ도 나오고 있고 하이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IT 플랫폼 회사와 이 합종 연행을 하게 되면서 그 협력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서 컨텐츠 제작 그리고 컨텐츠 유통을 위한 어떤 플랫폼 이런 연결고리를 좀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수만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누군가는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는 일단 1차적으로 SM을 봐야 되겠지만은 시너지 효과로 어떤 그 후속 효과를 좀 보게 된다면은 SMCNC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수만 씨가 SM 콩그레스 2021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SM은 예전에도 지금도 콘텐츠 기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말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게 되면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 자신이 있다. 그 얘기로 봐지고 중요한 건 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유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인데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플랫폼이 있는 회사 쪽으로 M&A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분을 좀 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어쨌든 컨텐츠 제작이나 공급 능력을 봤을 때 SMCNC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SMCN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서 케이블이라든지 그리고 공중파 쪽으로 이제 제작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 제작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SMCNC가 아닌 뭐 SM입니다. SM의 지분도 5% 확보를 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네이버와 하이브가 또 마찬가지로 협력 관계를 맺은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방식이든 SM이 이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MCNC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SM이 포함해서요. 엔터주들은 사실은 뭐 이게 변동성에 상관없이 최근에 좀 강세의 흐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짧게 한 30초 정도 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엔터주들은 지금 최근에 흐름 좀 어떨까요? 최근에 뭐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거기서 독보적인 기업은 아시다시피 SM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SM과 연관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SM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SMCNC 그 이수만 회장의 지분 인수설에 대한 그 인수전에 대한 여러 회사들의 관심을 보이면서 현재 계속해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대 상승불 켜면서 6,080원대에 지금 현재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5일 목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고 방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스피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자, 윤아 캐스터, 자,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엇갈리는 흐름 양상을 보였죠. 유가증권 시장 흐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과 좀 하락을 좀 오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장 초반엔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에 좀 영향을 받는다면 또 10시 반 이후에는 중국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의 흐름
흐름을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외에는 좀 개별적 장세로 좀 봐야겠습니다. 코스피는 3,276선에서 좀 거래가 마감된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점검해 봅니다. 기관에서 IT 투톱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대거 사들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TA환공, 페노션, HMM 등을 좀 매수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은 막판에 좀 매도로 전환하는 움직임 포착됐네요.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강렬한 1%, 1.11%를 나타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1060선 목전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들 점검합니다. 외국인들 판타지오 그리고 팜스토리 등을 사들였고요. 기관 안에서는 심텍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종목 등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에 상위 종목들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위 종목 먼저 점검해 보면요. 갤럭시와 SM 앞서도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SM 지분 인수전 영향으로 인해서 3거래일째 강세를 나타내며 거래를 좀 마감했고요. 밑으로 보면 DI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이 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1.7%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8%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 점검해 봅니다. 대북주가요. 2일에 나왔던 북한미 연합의 훈련 중단 압박 담화문으로 인해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여전히 그 여파에 대해서 좀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척 7%, 조비도 3%, 그리고 인디에프도 2%대 하락 마감한 모습 확인됩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파인텍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올랐고요. 에스넥은 27%대 관련주들의 흐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 시세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장세 속에서 항상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스펙주들 좀 모아봤습니다. 주루룩 함께 밀려나는 모습 나타나네요. 오늘은 교복 9호 스펙, SK 5호 스펙주들 오늘 하위권에도 하락하는 움직임 집계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윤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성투. 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1% 빠지면서 3,270선 요쪽에 지금 장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대 상승폭 보이면서 1,059선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매수 방향이 바뀐 것 같지는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중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더니 본토 쪽보다는 이제 홍콩 쪽이 낙폭이 좀 더 컸잖아요. 아무래도 중국 규제 그 여파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내일장 이제 시초가 공략할 종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거 전에 민수 대표님, 네. 리뷰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리뷰하시고 그럼 내일장 간판 쪽 가죠.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가 TLB라는 종목이 주가가 오늘 급등했네요. 네. 오늘 한 13% 정도 올랐는데 지난 말씀드릴 때 일단 TLB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DDR5와 함께 PCB 쪽에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과 같이 마찬가지로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쪽인데 오늘 그와 함께 변화가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혹시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적어도 한 55,000원, 한 6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실적 동향들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LB 보유 의견 주셨어요. 지금 13% 이상 오늘 급등했네요. 자, 그러면 내일장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내일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한 1, 2년 정도까지 2년, 네. 길게 봤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이 네. 이마트 같습니다. 내일도 포함인 거죠? 내일도 포함이죠. 네. 항상 포함입니다. 네, 좋은 종목은 밀리면 계속 조금씩 사야죠. 네, 그런 쪽에서 이마트를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결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 1,000억대는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이 회사를 IPO를 해서 이 또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아서 IPO 자금을 또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쓱닷컴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풀필먼트를 강화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쓱닷컴 가지고는 좀 아쉽다. 그런 쪽에서 이제 인수로 나오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합쳐서 뭔가 이커머스 쪽에서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으로 확장하는데 가장 좋은 변화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돈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이번에도 또 이마트의 성수동 본사를 매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유동화시키는데 지금 현재도 PBR을 보게 되면 0.7배,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 쪽에서 이게 장부가입니다. 근데 그 사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거를 지금 유동화를 시키기 시작해서 어떤 투자 자금으로 쓰기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투자금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켜 봤었을 때는 투자력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이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내일도 시초가 공략은 가능하되 계속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특히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지난 고점이 2018년도에 30만 원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목표가 3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다방의 1등 부자가 또 되셨어요, 정 회장님. 자, 그러면 우리 또 정태인 팀장님께서는 리뷰해 주시고 그렇게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은 2주 전에 말씀드린 CMS 에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매수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일단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또 어제부터 또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서 분위기 좀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아마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코세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하드웨어 쪽 분위기가 아마 다음 순환 매국이 되면 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번 상승수 전환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상의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요 CMS 에듀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우리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내일 이제 바로 공략할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략해요. 네, 바로 공략할 종목이요. 개장하자마자. 네. 그래서 저는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일단은 정부에서 그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바이오 파운드리 연관성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그 파운드리 내용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 AI를 활용한 신약 플랫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중소형 그 임상업체들, 이 업체들 같은 임상은 가능하지만 어떤 생산이라든지 추후 연구를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바이오 쪽 같은 경우 플랫폼이 신약 플랫폼 기술이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실내로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2월 달에 모더나하고 미국 그 정부가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백신 개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더나가 어떤 기술을 이용했냐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신약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백신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변이에 가능한 백신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신약 플랫폼 회사들이, 그러니까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술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또 플랫폼이 있는 회사들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큐라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혈관 세포 신약 개발 플랫폼인 솔라디스라는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가지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당뇨, 황반, 부종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임상 1상이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성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당뇨, 황반 부종 치료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기술 수출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그리고 지금 또 분위기가 바이오기 때문에 한번 내일 쪽에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 이상 급등했는데 내일장 개장하자마자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보다 더 올라가지고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는 놈이 갑니다. 네, 어차피 가는 놈이 가요. 참, 네, 우리 이 시간에 가는 말이 더 간다는 말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이마트 지금 네. 내장 종목으로 내일 이후 1년, 2년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종목도 그렇게 길게 봅니까? 저도 여기저기 이마트를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도 대표님하고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마트 스타벅스만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일단은 기타 스타벅스면 아시겠지만 충성 고객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스타벅스랑 합쳐지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충성 고객으로 인한 네. 시너지 효과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큐라클 1, 생각합니다. 2년이 궁금한 건데 스타벅스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이마트 얘기 안 했나요? 아니요, 큐라클이 1, 2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잘못- 유리막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큐라클 어떻습니까? 네. 큐라클도 1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저는 볼 수 볼 있다. 겁니다. 네. 자, 오늘 많이 올랐지만 네. 내일장에도 공략 가능하고 앞으로 1, 2년 중장 계절 볼 수 있는 종목까지 큐라클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두 분 분석 정말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후방주의할 만한 종목들, 하락한 종목 중에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이 종목 후방주의 이어가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어떤 종목부터 좀 뒤를 돌아보면서 주의를 해볼까요? 네, 오늘 GS 리테일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오늘 시장이 좀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적도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실적 자체 어닝 쇼크 2분기 나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던 게 그렇죠. 약간 그 페미 논란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GS 뭐 불매 운동 네. 뭐 이런 것도 악재가 있었, 겹쳤어요. 네, 악재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2분기 실적이 좀 평소보다 좀 낮을 수 있다라는 약간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좀 실적 악화가 좀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어떤 그런 논란을 제외하고도 약간 비용 증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실적을 좀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매출은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좀 급감하는 요인이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라는 이슈 자체는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어찌됐든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외부 활동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편의점의 매출도 혹은 수익성도 좀 줄어드는 약간 불안정인 요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의점주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에서 성장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7월 한 달 흐름 보시면 거의 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고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올해 형성되었던 저점대 한 34,000원대를 좀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행보 혹은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GS 리테일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편의점 매출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이 전체 GS 리테일 그 수익 구조에서 편의점 차지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까? 네. 네. 그렇죠. 뭐 전체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이제 편의점하고 슈퍼도 일반 하고. 슈퍼가 네, 있는데 슈퍼는 사실적으로 그게 큰 수익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철수하는 맞아요. 이런 흐름이었고 지역에서도 보면 슈퍼마켓 점점 없어지고 네, 있어요. GS 그래서 쪽이. 네. 편의점 쪽으로 집중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쪽 사업 부분이 잘 좋았다가 좀 이번에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게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GS 리테일은 좀 당분간 주의해달라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후방 주의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여름이기도 하고 워낙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쵸. 뭐 관련된 네. 기업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네. 태경케미컬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 약간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까 제가 우리 GS 리테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그 배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구조거든요. 또 날씨가 또 많이 덥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도 음료라든지 모든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 뭐 탄산 냉매 같은 게 있네요. 네, 냉매 그러니까 네.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탄산 수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과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한 그 매출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액체 탄소 같은 경우도 조선 업황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조선업 네. 관련돼서 매출이 좀 대부분 잡히는데 뭐 조선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상승 사이클에 초입에 놓여 있고 앞으로 최소 2, 3년 동안은 계속 상승 사이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성장세, 매출 증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탄산가스의 가격이 원재료의 가격은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품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제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경케미칼이 6월 달에, 6, 7월 달 한번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최근 한 2주 정도 좀 횡보세를 보여줬지만 저는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도 한번 8월 달에 강하게 상승하고 한두 달 정도 쉬어주고 또 연말에 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횡보해주고 또 이번에 또 상승하고 횡보한다라면 저는 여기서 크게 뭐 급락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횡보를 좀 더 하거나 혹은 횡보에 다시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늘 같은 하락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경케미칼이 내수와 해외 그 매출 비중은 어때요? 뭐 여전히 좀 이제 아무래도 내수 비중이 내수 비중이에요? 네, 내수 네. 비중이 좀 높긴 하죠. 대부분이 국내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지만 국내 내수 자체가 탄탄하고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을 상당히 1위 점유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의하기보다는 너무 걱정 마시라는 말씀, 좀 안전하게 보시는 태경케미칼 좀 후방 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좀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좀 요즘 그 시장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물놀이 장세. 사물놀이 장세라고 사면 물리고 네. 놀면 이긴다 이런 그쵸. 장세 지금 펼쳐지는 장세. 이 변동성이 심한데 이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 개인 투자자들 분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횡보. 뭐 종가상 기준에서 본다면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진폭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수가 갈 것 같아서 사고 나면 다음날 하락하고 또 하락할 것 같아서 미리 팔고 나면 또 오르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내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변곡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냐에 따라서 8월 남은 기간, 그러니까 지금 8월 초 아니겠습니까? 근데 8월 말까지의 시장을 한 번 더 위로 아웃퍼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조금 우려감으로 해석을 해서 좀 하락세로, 그러니까 약간 조정 장세가 좀 더 연장될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한 그런 변곡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 기업 어닝 시즌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신다면 내일은 조금 우리가 긴장해서 보긴 하는데 주식 비중을 너무 줄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내일 다음 주가 이제 매물대 3,300포인트 돌파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라면 한 번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해보자. 특히 네.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오늘 횡보 좀 관망세를 네. 보여줬거든요. 그럼 내일도 뚜렷한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가 안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는 상방을 좀 노리고 나서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금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신 부분을 그대로 넘어가는 부분들.
다만 주식을 좀 현금이 좀 있거나 좀 종목을 좀 교체하고 하자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제 오늘도 보시면 약간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IT 관련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도 네. 코스닥이 신고가를 1% 이상 오르는 그렇죠. 이유도 그런 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 지표가 좋게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오른다면 소비주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주들에 대해서도 좀 저가 매수 내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면 3,300까지도 지수밴드 네. 볼 수 있다는 부분 자 언급해 주시면서 자 마무리 지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